2025년 12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마치 인격이 둘로 쪼개진 것 같은 기이한 분열증을 앓고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부산항에는 수출을 기다리는 컨테이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평택과 이천의 반도체 라인은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정부 관료들은 카메라 앞에서 수출이 경제를 살리고 있다, 반도체의 봄이 다시 왔다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도 12월 초순 수출은 작년 대비 17%나 급등했으니 그들의 자신감이 허풍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 섬뜩한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여의도증권가 전광판의 피처럼 붉게 찍힌 숫자 138872원입니다. 오늘 오전 원달러 환율이 기어이 1480원이라는 심리적 저지선을 뚫고 솟구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등락이 아닙니다. 지난 8개월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마지막 심리적 방파제가 무너졌다는 신호탄이자 시장이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해 사망 선고를 내리기 직전이라는 묵시록적인 경고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패닉을 넘어선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 50년간 배워온 경제학 교과서와 한강의 기적, 성공 방정식에 따르면 수출이 잘 되면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고 그 달러가 원화로 환전되면서 원화 가치는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즉, 수출 호황은 곧 환율 안정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절대적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출은 역대급인데 환율은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처럼 치솟는, 전례 없는 괴리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무역 흑자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달러가 장부상에는 찍히는데 정작 외환시장에는 달러가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경제 시스템 어딘가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국부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의 가치는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그리고 밥을 먹는 사이에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는 폭등할 것이고 대출이자는 더 오를 것이며 우리의 삶은 더 팍팍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환율 전망이나 주식 시장 분석이 아닙니다. 왜 반도체 코리아의 화려한 부활이라는 간판 뒤에서 대한민국 돈의 가치는 쓰레기통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 끔찍한 부의 유출 메커니즘을 추적하는 고발장입니다. 정부의 낙관론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1,500원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공포 구간, 그레이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십시오. 지금부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와 언론이 그토록 목노하 외치는 수출 호조의 실체를 냉정하게 뜯어보겠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1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데이터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보비자 반등의 드라마입니다. 열흘 동안의 수출액은 이보비 5억 8천만 달러, 작년 이맘때보다 무려 17.3%나 덩치를 키웠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6.6% 증가했으니 이것은 통계적 허수가 아니라 실제로 물량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이 화려한 성적표를 만들어낸 1등 공신, 아니 유일한 영웅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5.9%, 반올림하면 무려 40.6%가 폭증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선 폭발입니다. 전 세계적인 AI 열풍과 데이터 센터 증설, 경쟁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과 고성능 드램을 사가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섰다는 뉴스가 거짓말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분명 반도체 라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뜨겁게 돌아가고 있고 이는 우리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강력한 동력임은 부인할 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화려한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착시 효과를 경계해야 합니다.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수출은 지금 반도체라는 하나의 거대한 기둥이 무너져가는 지붕을 간신히 떠받치고 있는 위태로운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성적표를 보십시오. 우리 주력 산업인 석유 제품은 20.6%로 곤두박질 쳤고 무선통신기기도 14.6% 역성장했습니다. 자동차 역시 전기차 캐즘의 여파로 예전 같은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 특정 종목에만 기형적으로 의존하는 외환 애빈형 성장입니다. 더 심각한 함정은 바로 수입에 있습니다. 환율이 1,480원까지 오르면 수출 기업은 좋지만 수입 비용은 그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수출이 늘어난 만큼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제조 장비 수입도 40.4%나 급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반도체를 열심히 팔아서 번 달러의 상당 부분이 비싼 미국산, 일본산 장비와 원자재 값으로 다시 고스란히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가 가진 가공무역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결국 19억 달러라는 무역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 돈이 우리 서민 경제로 흘러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도체 대기업들은 환차익과 실적 잔치를 벌일지 몰라도 원자재를 수입해서 내수 시장에 파는 중소기업들은 1,480원이라는 살인적인 환율 앞에서 마른 수건을 짜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수출 호조는 대한민국 전체의 축제가 아닙니다. 반도체 울타리 안에 있는 그들만의 리그일 뿐 울타리 밖의 90% 기업과 국민들은 고물가와 고환율이라는 폭탄을 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것이 2025년 12월의 잔인한 현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미스터리를 풀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 반도체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수출 선박은 만선인데 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가뭄이 발생하고 원화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것일까요? 경제학 원론대로라면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온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원화 수요가 폭증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환율은 안정되거나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현상, 즉 수출과 환율이 따로 노는 기이한 디커플링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곳 5억 달러라는 그 많은 수출 대금은 다 어디로 증발한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범인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자비한 셀 코리아 공세입니다. 오늘 오전 코스피 시장을 핏빛으로 물들인 주범은 명백히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장 시작과 동시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천연미인 800억 원어치의 주식을 투매하며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주식을 파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자금의 흐름, 즉 환전 메커니즘입니다. 외국인들은 주식을 판 돈을 한국 시장에 재투자하거나 은행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시 달러로 환전하여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식을 팔면서 1차 충격을 주고 그 돈을 달러로 바꾸면서 원화를 던지니 환율이 2차로 폭등하는 이중 타격을 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왜 반도체 호황이라는 호재를 눈앞에 두고도 한국을 탈출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바로 킹달러의 귀환과 한국 시장의 구조적 매력 상실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연준 페더벌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연 5.5%가 넘는 확실한 이자를 보장하는 천조국, 미국의 달러 예금과 국채를 놔두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득한, 심지어 금리마저 미국보다 낮은 한국의 원화 자산을 들고 있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더욱 뼈아픈 현실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주식시장은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돈을 빼내기 쉬운 글로벌 ATM 기계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시장은 규모는 크지만 개방도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해서 글로벌 리스크가 감지되면 언제든지 주식을 팔아 현금을 챙기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장기 투자할 파트너가 아니라 필요할 때 돈을 뽑아 쓰고 버리는 현금 인출기일 뿐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거시지 경제 환경이 불안하면 그들은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외국인의 이탈을 방어해야 할 우리 수출 대기업들조차 원화를 불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를 팔아본 막대한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지금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벌어들인 달러를 해외 법인에 쌓아두거나 달러 예금 형태로 묶어두며 환차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류상으로는 역대급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외환시장에는 달러가 공급되지 않는 장부상의 부자. 이것이 바로 수출 호조 속에서도 환율이 폭등하고 나라의 곳간이 비어가는 2025년 한국 경제의 서글픈 민낯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떠나는 것은 어전을 일이 아니니 그렇다 쳐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맞이한 진짜 위기는 바로 우리 내부의 붕괴입니다. 현재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서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거대한 자본 엑소더스가 진행 중입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장롱 속 금부티까지 꺼내와 나라를 구하려 했던 국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국가를 믿는 대신 각자 도생을 위해 원화를 팔아치우고 미국 주식시장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최신 통계를 보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매달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국민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손절하고 밤을 새워가며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사 모으는 것일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하고도 비참합니다. 한국 시장은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불리는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 주주 환원에는 인색하고 오너 일가의 배만 불리는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 그리고 심심하면 터지는 횡령과 배임 이슈에 투자자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애국심으로 버티기에는 내 계좌의 손실이 너무나 처참하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여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해진 개미들은 더 이상 한국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희생양되기를 거부하고 공정한 수익을 쫓아 태평양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한국은행은 유동성 착시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한국이라는 그릇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내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사려면 가지고 있던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합니다. 즉, 서학개미 열풍이 불면 불수록 달러 수요는 폭증하고 환율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의 노후 자금과 여유 자금이 썰물처럼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트렌드의 변화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심각한 국부 유출 상황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증시를 부양하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주고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당근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알맹이 없는 구호와 보여주기식 정책에 속기에는 우리 투자자들이 너무 똑똑해졌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상법 개정과 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는 것을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전광판에 찍힌 1,082원이라는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대한 사망진단서이자 더 이상 한국 정부와 기업에 내 소중한 자산을 맡길 수 없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처절한 불신임 투표입니다. 내수시장에는 돈이 돌지 않아 자영업자들은 폐업으로 내몰리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투자자들은 떠나는 악순환. 이것이 바로 수출 대박이라는 화려한 장막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서늘한 동맥경화 현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1,480원이라는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토록 두려워하던 1,500원 시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공포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설마 1,500원까지 가겠냐며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현재의 자본 유출 속도와 대외 여건을 고려하면 그것은 더 이상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환율 1,500원이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우리 평범한 서민들의 삶에 재앙과도 같은 쓰나미를 몰고 올 것입니다. 에너지와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수입 물가 폭등이라는 직격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장 이번 겨울 난방비 고지서부터 달라질 것이고 마트의 장바구니 물가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월급 빼고 타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몽이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수출 대기업들은 고환율 덕분에 장부상 이익이 늘어 성과급 잔치를 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수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대출 이자 허덕이는 서민들은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이중구에 짓눌려 질식할 것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소위 K자형 양극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환율 1,200원의 진짜 공포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습니다.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 온도를 감지하지 못하고 수출이 잘 되니까 괜찮겠지라며 안이하게 있다가는 끓는 물 속에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삶아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지금은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앵무새 같은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아닙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원화 가치를 방어하고 떠나가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자본을 붙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밸류업이 아니라 상법 개정을 통한 확실한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좀비 기업 퇴출과 같은 뼈를 깎는 구조 개혁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보다 더 처참한 장기 침체에 늪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1,482원. 이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이것이 시장이 대한민국에 보내는 마지막 최후 통첩입니다.